그러면 이러한 제가 아시아나항공 때리라고 그랬어요. 왜 때리라고 그랬나? 우리가 전에 여러분들 아시아나항공도 구조화 시켜보세요. 그런데 100% 매도 아닙니다. 50%. 50% 추세는 3만원 한번 돌파할 거예요. 근데 이 3만원 돌파가 몇 개월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싸워봐야 알겠어요. 뭐 1개월 안에 올지 3개월 걸릴지 찬발 한번 10월 달에 될지 싸워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에 한번 보세요. 16,300원까지 1월 얘는 1월 28일 날 저점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각각의 종목과 종합주가지수와 같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1월 27일과 저점이 같은 거, 2월 24일과 같은 거, 3월 8일과 같은 거, 각 중요한 의미 있는 저점의 맥점의 종목별 저점 맥점이 군집화 현상으로 같은 걸 이렇게 묶어보세요. 그러면 이 리오프닝주나 원전이나 이런 종목들은 다 1월 27일, 28일 저점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IT는 10월 13일이 저점이고요. 그러면 얘는 저기 29,000원에서 ABC로 빠졌다가 1120일 돌파합니다. 2월 달에. 이때 제가 뭐라고 그랬죠? 21,000원, 2,000원에 매도해라. 데드 21,000원 잡고 21,000원 깨면 무조건 끊었다 다시 봐라. 그리고 하락삼각형과 상승삼각형의 중심이 어떻게 되나 봐라. 이 말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시간 감각, 하락삼각형, 상승삼각형, 4등분 이거를 구조화시켜 보세요. 이 훈련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시아나항공은 저기 작년도 9월 달에 29,000원에서 1월 28일까지 얼마를 뺐어요? 반토막 됐어요. 반토막 가야 돼요. 마이너스 44. 저는 이런 종목들 반토막 되면 사자 그럽니다. 반토막 되면 사자. 그래도 더 빠진 거였어요. 그러면 추가 사는 거를 두세 번 나눠서. 그런데 하락폭의 반이 얼마입니까? 22,000원이에요. 800원. 그러면 이게 하락 16,000원까지 빠졌다가 반 올라면 40% 정도 에너지 나와야 돼요. 시가상위 종목들, 중저가 연료집들,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40, 50% 올리기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대가 왔을 때 때려드린 겁니다. 실제 정확하게 22,650원 찍고 조정해요. 그러면 상승폭의 또 반이 얼마입니까? 16,300원에서 그러니까 하락폭의 반 정도 줬다는 얘기입니다. 하락폭에. 그러면 실제 오른 거를 4등분해. 이게 상승삼각형 4등분해. 75% 능선 21,000원. 50% 중심 19,000원. 25% 중심 17,000원. 여러분들 전에 한번 상삼각형의 75% 능선을 지지해야 직전 고점 돌파할 확률이 많습니다. 만약에 중심 50%나 25%까지 빠지면 이거는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오래 걸립니다. 상승파동 1기간 내 두세 배 걸립니다. 이런 얘기 해드렸죠. 실제 파동 보시면 저 75% 능선까지 25% 능선까지 공격했습니다. 22,000원에서 17,000원까지 실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점이 17,050원이에요. 그러면 오늘 어디까지 온가요? 이제 또 여기에 실제 하락 파동의 대반등의 반이 딱 19,850원입니다. 오늘 가격입니다. 오늘. 그래서 50% 때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17,000원까지 저는 17,000원까지 다시 갈 수 있어요. 상해 문 닫으면. 그럼 리오프닝 늘어지고 물 건너가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반드시 강하려면 저 어디에서 멈춰야 돼요? 적어도 흔들어도 18,000원대에서 멈춰야 돼요. 아니면 오늘 다시 2만원 돌려야 돼요. 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구조화시킵시오. 그리고 저는 반 팔고 이쪽에서 아직까지 못 간 거 아난티나 알톤 스포츠나 이런 걸로 이동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반 팔아갖고 아난티나 알톤 스포츠로 가서 이렇게 그려봅니다. X와 재추측에 싸우는 대상을 압축해서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아난티 정해서 아난티. 그래서 매일 삼각형 그려봅니다. 우리가
건설 3인방, GS건설, 현대건설, DLENC 3인방에서 이것만 매매해도 된다고 그랬죠. 앞으로 2025년까지 3개만 여러분들이 1억 있든 10억 있든 100억 있든, 그러니까 초보자일수록 종목수 늘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만 보면 본인의 내공이 안 되시는데 종목 딱 초보자나 10년 미만 되신 분은 10개 이상 하지 마세요. 제가 이 40년 또 가까이 쌓은 경험치입니다. 10개 정도 하실 수 있는 내공이면 자금이 한 100억이 넘거나 사이즈가, 아니면 내공이 한 10년 이상 되시고 모든 종목의 변동성이나 어떤 이벤트가 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였는지 누적화된 현장의 근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초보자 되시는 분들은, 제가 초보자라는 거는 한 3년 차도 초보자입니다. 3년 미만 되신 분은 그냥 3개만 하세요. 3개. 이 변동성을 간단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우리 자식 1명 2명 키우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3명에서 5명 키운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렇게 비유해도 돼요. 여러분들 한 아장아장 걷는 한 3살, 2살, 3살짜리 애들을 길거리에 나온 거예요. 차 막 다니고. 애들이 통제됩니까? 3명에서 5명. 어느 순간 놓치는 순간에 무슨 사고 칠지 모르는데.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도 뭐 ETF니 분산 투자니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죠. 그거 이론가들 얘기예요. 이론가들 얘기입니다. 실제는 종목의 개수를 압축해서 지수보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변동성과, 이게 3년의 변동성, 10년의 변동성, 1년의 변동성, 이런 것들을 숙지하고 그것만 집중해서 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반추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각각의 그러니까 제가 본인부터 먼저 파악하라라고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 통해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쌀 때 사라. 그 다음에 또 싸게 샀어요. 그런데 간단히 예를 들어서 바로 가는 종목이 있고 아직 못 가는 종목이 있어요. 그럴 때 각각의 종목들의 변동성, 에너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권해드리는 것들은 저는 역발상 전략가입니다. 공포 때라든지 주가가 박살났을 때라든지, 간단히 얘기해서 어느 기준을 딱 정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정했는데 거기서도 더 빠지는 종목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그거를 파생 갖고 하든지 부캐를 갖고 하든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미래 지도가 크게 보이는 것들은 뭐 마이너스 30에서 반토막 돼도 추가 더 감사합니다 하고 추가 더 사지 손절 안 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준에서부터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LX 하우시스 기억나시죠? LX 하우시스. 저는 이런 그래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요 종목도 우리가 5만원과 55,000원대 박살이 났습니다. 역배열입니다. 그런데 단기 평선이 좀 수렴하네요. 그래서 5만원과 5만원어치 사갖고 7자 볼 때까지 한번 묻어두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구조화합니다. 얼마 떨어졌어요? 156일 동안 하락만 본 겁니다. 156일 동안 이 세상은 45도 각도로 하락만 본 종목입니다.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실적이든 뭐 등등등등. 그래갖고 지금 대반등 중입니다. 근데 120일 이평선 6개월 평균값에 딱 걸려요. 그럼 여기 위치가 얼는지, 여기서 팔아야 되는지, 아직 갈 길이 먼지, 수급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저는 단순히 상승삼각형, 하락삼각형을 시간 가격으로 배분을 합니다. 이게 시간의 배분, 그러니까 시간도 4등분하고 가격도 4등분, 156일을 4등분해요. 그리고 가격도 4등분합니다. 이게 이제 상승삼각형, 하락. 그럼 하락삼각형이
갖다 해서 4등분 했어요. 156일 동안. 거기에 반이 얼마입니까? 156일에 반 78일이나 80일. 그럼 4개월이에요. 4개월. 대충 한 달이 20일 아닙니까? 지금 겨우 한 달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3개월 동안에 이 하락폭의 반이 저항이 되는지, 까만 선이 되는지, 빨간 선이 되는지 볼래요. 그러면 구조화 시켜봐요. LX아웃시스가 정확하게 반토막 이상 됐습니다. 55%. 이 우량한 기업이 뭐가 됐던 이때 건자재, 시멘트, 건설 할 거 없이 공이 다 하락했습니다. 건설주 요번에 제일 현대건설, GS건설 1월 27일이 다 저점입니다. 얘도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하락폭의 반이 81,000원입니다. 얘가 81,000원 나오려면 60% 가야 돼요.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데 에너지가 60%? 그 에코프로 같은 에너지가 나와야 돼. 근데 에코프로는 15만원에서 58,000원까지 3분의 1 토막 됐어요. 얘는 반 토막이에요. 그러니까 덜 빠졌다고요. 에코프로보다는. 그러면 25% 능선 보세요. 66,000원입니다. 요거 올라가는데 30%. 아직 요거를 뚫지 못합니다. 아직 25% 능선을 뚫지 못해요. 그러면 현재까지 실제로 오른 거를 또 4등분 해봐요. 현재까지. 지금 현재까지 64,000원까지 121선 평균값 57,000원에서 64,700원까지 올랐습니다. 64,700, 28%. 그러면 이거를 싸게 사셨어요. 61,000원 데드 잡으세요. 61,000원 깨면 50% 끊었다가 57,000원이나 55,000원 다시 껴넣으세요. 그런데 57,000원까지 조정 안 하고 6만원 안 깨고 61,000원을 다시 돌파해요. 그러면 끄는 단가가 다시 산 단가 해서 그렇게 로직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갖고 앞으로 두세 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저는 하락폭의 반이 아까 8만원 정도죠. 그럼 8만원 가려면 얼마의 에너지가 나와야 되나요? 60% 에너지 나와야 돼요. 60%. 그러려고 그러면 건설 대장주가 여러분들 현대건설 55,000원 돌파하고 DLNC 15만원 돌파하고 GS건설 이번에 49,000원까지 갔다가 조정하죠. 얘가 54,500원 가야 돼요. KCC 35만원 치고 나가서 막 난리치고 그래야 이쪽 섹터의 에너지가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 정부의 정책 속도가 앞당겨졌다는 얘기죠. 방향은 뚫을 거예요. 8만원도 뚫습니다. 시간이 앞당겨지냐 늘어지냐 요 차이가 저는 6만원과 7만원 사이에서 충돌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얘는 저는 38.2까지는 참겠습니다. 중심은. 그래서 7만원부터 요 38.2에서 61.8이 얘는 집중 분할 매도하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지금은 데드만 잡고 가보고, 데드 깨면 물량 중에 30%만이나 하든 50%든 끊었다가 바로 밑에서 사는 그러한 감각으로 트레이딩하는 그런 전략으로 얘는 구조화 시키겠습니다. 그러면서 얘만 보는 거 아니에요. LX아웃시스, KCC, 현대건설, HY축 Z에 이거를 그려보겠습니다. 아까 아시아나항공, 아난티나, 알톤스포츠, XY축 그려보듯이 LX아웃시스하고 KCS, LX아웃시스하고 현대건설, 아니면 삼각형 그려갖고 이쪽 주변이 이쪽 섹터의 종목들, 특히 대부분들 1월 27일 저점 찍었어요. 근데 LX아웃시스는 저점의 궤적이 늦어요. 2월 24일입니다. 얘는 한 달 오차가 나요. 원래 건설주, 건자재 쪽하고 얘는 한 달 오차가 납니다. 이런 오차도 시간의 감각으로 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얘는 1월 27일 날 얼마였나 보는 게 또 중요하죠. 1월 27일. 비슷해요. 그 대신 지금보다는 낮습니다. 5만원까지 빠졌지만 대충 1월 27일 55,000원입니다. 55,000원에서 65,000원까지 반등 줬다가 5만원까지 빠진 거예요. 그럼 얘는
요 중간 요 63,000원과 5,000원이 충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20일이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역별이라고요. 그러면 20일이 저 주황색의 120일을 뚫으려고 그러면 이것도 시간으로 예측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평선의 구조를 보시면 여러분들 예측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카운팅 기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도구입니다. 제가 기술적 분석에서 옛날 저는 10년 전에 그냥 기술적 분석에 심취했을 때 근데 지금은 그냥 도구로 사용하지 그렇게 심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굵직하게 LX 하우시스는 앞자리 7자 볼 때까지 자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하는데 그냥 매일 오시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 LX 하우시스를 이평선 20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 매크로 분석하시는 분이 2년짜리 금리하고 10년짜리 구치 금리의 그 스프레드 이격에서 뭐 장단기 금리 역전차 막 이렇게 떠들잖아요. 얘도 그걸 흉내내 봐요. 21선과 121선 한 달과 6개월에 격차가 어느 정도 되나? 그럼 파란 선이 55,000원입니다. 121선은 65,000원이에요. 한 만원 차이 나죠? 그러면 여러분들 카운팅 기법 21선을 빼요. 지금 오늘부터 21선이 어느 숫자가 빠져나가고 어느 숫자가 들어오는지 카운팅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21선이 딱 정확하게 언제냐면 요 날입니다. 2월 11일. 2월 11일 단가 얼마예요? 5,500원, 5,700원짜리가 빠져나가고 5,000원까지 빠져나오는데 며칠 걸려요? 1월. 요것도 짧게 그려봐요. 대충 8일 정도 남았네. 8일. 8일 정도. 요 날짜 카운팅 보니까 대충 저점까지 8일. 그럼 8일 정도는 21선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가격, 더 싼 가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 떨어지는 가격만큼 가격이 올라가야 이게 21선이 위로 가죠. 그거보다 제자리 뛰게 하는데 더 낮은 거 하면 21선 올라가겠습니까? 못 올라가요. 근데 121선은 어디예요? 121선. 좀 대충 저기 그 8, 9만 원대짜리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121선은. 정확하게는 이날입니다. 2021년 9월에. 그럼 121선은 급격하게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느낌이 돼요? 121선 하락 속도가 빠르고 21선들은 늘어지고 주가가 7만원 가야 이격이 축소되고 여러분들 대충 감 잡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를 강력하게 10,000원을 돌파하는 모멘텀이 LX 하우시스가 뭐 하는 거예요? 이 LX 그룹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저는 뭐하고 같이 보겠냐면 KCC하고 같이 볼래요. 인테리어, 건자재, 아파트, 재건축, 리모델링 이런 것들이 단어가 따다닥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얘하고 이제 얘도 KCC하고 바꿔봐요. X축 Y축에 KCC는 요번에 30만원대 붕괴 때 박앤세일이다. 이 원인이 반드시 개선된다. 한국 조선해양과 삼성물산 평가손 시간 지나면 평가 이익된다 해갖고 사드린 겁니다. 근데 얘가 지금 어디에서 잘 못 가요? 얘도 21선과 120일의 이격을 봐요. 121선은 올랐다 빠져나옵니다. 40만원 쌍봉 주고 계속 떨어져요. 121선 지금 어디에요? 35만원, 32만원, 3만원 차이 얘는. 근데 얘는 느낌이 달라요. 21선이 이제 곧 올라올 겁니다. 왜 올라오는데? 21선이 요날 2월 15일 저점 대비 21선이 요날 빠져나가고 올라가면 얘는 올라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 저점 찍은 날하고 지금까지의 날짜 개수가 정확하게 19일입니다. 19일이에요. 19일, 18일, 19. 그럼 하루 이틀 되면 이제 올라가는 가격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21선이 떨어지는 게 옆으로 눕고 올라오겠죠. 120선은 그냥 제자리 뛰고 있고, 그래서 역별이 정별되는 가능성이 나오겠죠. 그래서 35만원이 맥점이에요, 얘는. 그래서 35만원 도파할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다시 LX 하우시스 넘어와서 저는 KCC X축, LXY 하우시스 Y축 놓고 매일 선거 놓고 요게 35만원 돌파할 때까지 LX 하우시스 그냥 데드만 잡고 리스크 관리만 하고 가보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가는 쪽이니까요. 정부가 아직까지 이쪽 뭐 국토부 장관 누구 나오는지도 않았고 계속 이쪽으로 호재성 재료가 뭐 어디 여의도 재건축 들어간다 뭐 아주 그냥 계속 나올 겁니다. 나중에는 크게 보면 얘가 40만원 돌파할 때 LX 하우시스 얼마 갈까요? 다시 8, 9만원 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싸우시라고요. 그래서 LX 하우시스 갖고 날짜 카운팅하는 것, 중시가격의 이동 이런 것들을 체크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종목별로도 보세요. 지수가 갇혔어요. 그런데 시가 20개를 딱 보면 밑에 단에서 빨간 색깔이 제법 많아요. 1, 2, 3만 죽고 보시면 네이버 플러스, 삼바 플러스, 기아 플러스, 셀트리온 플러스, 카카오뱅크 플러스, KB금융 플러스, LG전자 플러스, 신한지주 플러스. 그럼 얘네들이 커버는 해주잖아요. 가장 중요한 1, 2, 3이 마이너스여서 문제지만. 그리고 코스닥 시가상위 종목들도 봐요. 코스닥 시가상위 종목들 보시면 셀트리온은 마이너스인데 어저 에코프로 BM, 카카오게임즈, 그 다음에 첨보, 에코프로가 85,000원 눌먹지가 지금 플러스예요. 에코프로는 앞으로 트레이딩만 하세요. 85,000원이나 그 아래 사서 95,000원은 때린다. 그리고 SM, JYP 엔터. 오늘 코스닥 종목들 중에 그나마 모멘텀 플레이 그 과거의 테마와 형성됐던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 또 오늘 코스닥의 종목들 보면 급등 종목들은 약간 정책 관련주나 세력주들. 오늘 또 급락했던 탈모 TS 트릴리온이 상한가, 그 다음에 국전약품, 서전기전 아까 13,000원 보유하시면 데드 잡으라고 그랬죠. 종목들 쫙 보세요. 질이 그렇게 좋지 않은 중저가 테마주들로 납폭과다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량한 코스피 200원 다 리오프닝, 아시아나항공, 한세실업, 한샘 이런 종목들이 오늘 플러스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빼면 올립니다. 근데 350원은 돌파 못해요. 355 돌파하려면 아까 1, 2, 3 코스 중에 누가 하나 플러스 돼야 됩니다. 누가 하나 플러스 돼야 돼요. 그리고 상해가 80포인트 급락한 게 조금 돌아줘야 되고, 나스닥 선물이 뭐 100포인트 이상 정도 에너지 나와줘야 되고, 그때까지는 종목의 속성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공부한 날짜 카운팅 하는 거, 4등분 시스템 구조화하는 거, 그리고 리오프닝 주도 지금 중국이 돌아서지 않으면 위가 갇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시아나항공 때려갖고 그쪽에서도 순환시키는 전략, 이렇게 체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때는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항공 보세요. 떨어질 때 직전 저점 그 기준에서 사십시오. 오를 때 사지 좀 마시고. 그럼 아시아나항공은 어디서 샀어야 돼요? 어디서 샀어야 됩니까? 적어도 18,000원대에 사셨어야 됩니다. 상승폭의 반과 25% 능선 사이. 여기서 사셨어야 됩니다. 17,000원은 귀신이고요. 18,000원과 19,000원대 사셨어야 됩니다. 눌림목. 그래서 파동을 구조화시키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갖고 계신 게 언제 올라오냐. 어떤 분이
SK 케미칼 같은 거 언제 올라옵니까? 질문하세요. SK 케미칼. 이거는 여러분들 금호석유화학이니 롯데케미칼이니 대한유한이 이런 것들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보세요. 일봉으로 보면 45도 우하향이에요. 저 쓰리봉 22만원인데 22만원에 지금 반토막 돼 있습니다. 전 이거 언제 올라오냐? 적어도 이 기간을 지나봅니다. 거의 100일 정도 나옵니다. 100일 후에 질문 주세요. 100일 후에. 100일 후에 얘가 21선 위치하고 20일 위치하고 현재 위치 가격이 어디에 있나. 그리고 얘는 석유화학, 중국, 성장, 상해, 그리고 리오프닝 정상화. 화학주예요, 화학주. 롯데가.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이제 일봉이 아닌 조금 크게 주봉이나 월봉 보세요. 주봉이나 월봉. 시작 바닥은 언제였어요, 옛날에? 2019년도 8월입니다. 2019년도 8월 29,000원, 3만원짜리가 템버가 나왔습니다. 템버가 뭐예요? 30만원까지 갔습니다. 30만원이 1차 하락 15만원, 22만원, A, B, C로 빠진 겁니다. 주봉에 호흡을 하면 이 개수만큼 보셔야 돼요. 이 주봉으로 여러분들 이 개수가 몇 개입니까? 거의 60개나 됩니다. 60개. 60주요. 그러면 한 달이 4주죠. 4주. 15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사셨어요. 1년 주무세요. 1년. 그런 호흡입니다. 이 종목 사갖고 매일 보실 필요 없어요. 다 그 비슷한 종목들. 케미칼 쪽입니다. 그리고 얘는 중국의 성장, 중국이 들어와야 되고, 뭐 우크라이나 사태 진정돼야 되고, 뭐 등등등등. 이런 에너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 때가 있다라는 거. 주가는 저가인데 얘가 20만원은 볼 것 같아요. 근데 20만원 가려면 거의 더블 게임 나와야 돼요. 대충 1년 걸립니다. 얘는 빨라야 1년 걸려요. 그래서 각각 내가 싸우는 대상이 어떤 호흡과 어떤 환경 때 움직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숙지하시면서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빼면 올리고 빼면 올리는데 아침에 고점 잘 돌파 못할 겁니다. 1, 2, 3 지금 포지션이 그래요. 포지션이. 그래서 오늘은 위클리 옵션 갖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싸우시고요. 종목은 그냥 오늘 리오프닝 관련된 아시아나항공 갖고 계신 분들만 때려들었고 나머지는 대응 단가 안아서 냅두고 그렇게 보시고 CIS는 갈 길이 많아요. CIS는 그냥 그 A+하고 CIS요. 6개월 지나서 보세요. 그리고 이것도 구조화 시켜 보세요. CIS도. 지금 배운 거 써먹어 보세요. CIS. 여러분들 지금 배운 거를 CIS에다가 접목시켜서 그대로 이거 장비주 아닙니까? 장비주. 장비주. 일단 주봉으로 한번 보세요. 주봉으로. CIS. 저는 CIS 금년 중에 어느 가격 오기 전까지는 잘 나오고 그러냐면 저 17,000원을 돌파하기 전까지 18,000원 아닙니까? 요거. 이거 돌파하기 전까지는 그냥 12,000원, 18,000원 보합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거 상승삼각형의 최초 기점이 어디예요? 눌림목 기점이 요때입니다. 2021년도 7월 얼마예요? 예, 만원에서 더블 21,900원까지 갔습니다. 직전 고점 쌍봉이죠. 요거 눌림목은 여기는 언제?
거의 2,000원짜리가 이렇게 템버거 2만까지 간 거에 조종입니다. 그리고 쌍봉 나와갖고 지금 조종인데 요번 작년도 7월 저점은 안 깼어요. 12,000원과 그리고 얘는 장비주입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S축의 A 프로하고 같이 나와보세요. A 프로 최근에 A 프로 21,000원 2,000원 갈 때 때려드렸죠. 둘 다 장비주입니다. 얘는 13,000원 22,000원 또다시 14,000원 그리고 중심에서 지금 있어요. 오히려 그래프 일봉 보면 CIS보다 A 프로가 에너지가 더 세요. 그런데 이건 왜 세냐? CIS하고 엄청나게 다른 모양이 있습니다. 얘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종목이에요. CIS 갈 때 얘는 박살난 주식이에요. 27,000원에서 2022년 14,000원 쌍바닥 종목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올라가는 에너지고 아까 CIS는 한번 보세요. 얘는 지금 올랐다가 지금 떨어졌다 대반등 주는 에너지입니다. 당연히 시차가 있겠죠. 그래서 감각상 저 18,000원 돌파할 때 질문하세요. 이거 치고 나가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를 기다려도 되는 종목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못 가죠.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진국 리스크 있고 지금까 이 모양 이 꼴이죠. 그 리스크가 제거될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3개월 6개월 그 제거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 갖고 분석하지 마세요. 진국 리스크가 있으니까 못 가지. 진국 리스크 제거될 땐 얘는 18,000원 2만원 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확률은 제거됩니다. 제거돼요. 제거될 수밖에 없고 이쪽 장비주들은 그 타이밍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상반기는 주무세야 될 거예요. 3월에서 5월은 그냥 다른 종목 갖고 지금 막 그냥 건설, 건자재, 바이오 막 우리 내수주 중심으로 우리가 결정권이 외국에 있는 것들 피해서 그렇게 싸울 겁니다 아마. 그러다가 이제 전쟁도 진정되고 휴전할 겁니다. 저거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가 없어요. 언론은 자꾸 우크라이나 약한 편 드는데 저 푸틴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건 전장의 확산 그것만 나오지만 않길 바랄 뿐입니다. 예, 오늘 5장에는 지금 오늘은 뭐 대충 파생시장에서 판이 정해졌습니다. 353, 349 하루 종일 요 안에서 놀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개선되려면 비차익 매도가 좀 바뀌거나 삼성전자가 요 마이너스 300원이 플러스 300원만 돼도 여러분들 플러스 됩니다. 300원, 500원이 어마무시한 진폭이에요. 그러니까 오후장 2시에는 요 상황이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방송은 하락삼각형, 상승삼각형, 시간 읽기, 중심가격의 변화, 모멘텀, 이벤트 이런 것들을 위치 파악하는 훈련을 해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을 접목해서 한번 구조화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예, 2시에 뵙죠.